반갑습니다. 청춘 부동산입니다. 비트코인이 급락을 하고요. 주가가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와 금도 급등을 하는 정말 경제가 혼란한 상황인데요. 이런 시장에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부추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내 자산을 운에 맡기는 것은 투자가 아니라 도박이죠. 네. 본인들 자산 잘 지키시길 바라고요. 오늘 전 세계 금융시장의 혼란은요, 새벽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을 타격했는데 핵시설을 공격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는 제가 며칠 전의 영상이었죠. 하마스 사태를 봤듯이 이스라엘이 미국이 말려도 이란을 타격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문제는 핵시설을 타격했고 이란 또 이스라엘의 핵시설을 반격하겠다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했었죠. 팔레스타인과의 전쟁이 이란으로 확산되었고요. 이게 나아가서 5차 중동 전쟁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지게 될 거고요. 미국은 또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란이 전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제가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지난 영상에서 다뤘고요. 그 영상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5차 중동 전쟁으로 확산을 예상한다면 과거 중동에서 있었던 전쟁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면 도움이 되겠죠. 1970년대 후반 이란 혁명, 80년대 초 이란, 이라크 전쟁일 때 유가가 약 10달러에서 거래되었다가 40달러까지 급등을 합니다. 1990년대 걸프전 때는요, 20달러에 거래되던 유가가 40달러까지 급등을 했죠. 단기간에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요, 전 세계에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죠. 러시아는 또 대놓고 천연가스를 무기화까지 했었죠. 그러면서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 물가를 급등시키는 요인을 발생시켰던 겁니다. 이 자료는 작년 10월에 세계은행에서 나왔는 건데요. 유가시장 전망과 관련해서 3가지 시나리오를 내놓았다. 두 번째 시나리오인 중간 규모의 교란이 있는 경우엔 2003년 이라크 전쟁 때와 비슷한 유가가 35% 정도로 올라갈 것으로 내다봤다. 대규모 교란이 있는 세 번째 시나리오 때는 1973년 제4차 중동 전쟁이 발생, 유가는 56에서 75% 남짓 치솟아 배럴당 140에서 150달러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고 합니다. 중동에서 전쟁 나면은 현재 80달러 내외에서 거래되던 이 유가가 한 90% 상승한다는 내용입니다. 네. 며칠 전에 기사에서 중동 전쟁이 확전되면은 국제 유가가 130달러까지 오를 것이라고 하고 있죠. 어제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면서요, 이런 우려와 전망들이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는 오늘 3%씩 상승하면서 두바이유는 3.76% 상승을, 브렌트유는 3.62%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였다면요,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은 미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요, 이 둘이 합쳐지게 되면은 전 세계에 큰 쇼크를 불러일으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어떻게든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는 것을 막으려고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이를 저질러 버리는 겁니다. 이제 미국 경제로 돌아가서 지금 보신 자료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입니다. 미국의 목표 물가 상승률은 2%인데 최근에 다시 3.5%까지 올라갔죠.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복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2022년에 1,000원 하던 볼펜이 있었어요. 그런데 2023년에 1,200원이 되었어요. 그러면은 200원이 올랐고 물가 상승률은 20%가 올랐죠. 그리고 올해 들어서 이 볼펜은 1,224원으로 올랐어요.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은 2%가 올랐죠. 하지만은 사람들이 체감하는 거는 불과 2년 전에는 1,000원 하던 이 볼펜이 이제는 1,224원에 거래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인플레이션이 가장 무서운 겁니다. 미 연준은 이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가 상승률을 낮추려고 하는 거고, 우리나라는 그놈의 부동산, 그놈의 건설사들 도와준다고 어떻게든 금리 인상을 멈추고 돈 풀어가지고 물가를 지속적으로 인상시키고 있죠. 서민들만 죽어나는 겁니다. 며칠 전에 파월 의장은요, 올해 경제는
성장했다만 물가 측면에서 진전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게 전형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황인 거예요.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을 2.1%에서 2.7%로 크게 상향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미국의 경제가 좋은 거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고금리에도 경제가 굳건하기 때문에 굳이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미국이 앞으로 고금리 시장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은 제가 지난 입춘대길 강연회 때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최근 기사를 보면요, 미국 금리 안 떨어질 듯 파월은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습니다. USB는 미국 오히려 금리 인상해야 한다고 하면서 내년에 금리가 6.5% 갈 것이라고 하죠. 또한 서머스 전 미 재무장관은요, 연준 금리 인상 확률이 25%라고 합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이제는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상당히 주의하셔야 되는 시점이에요. 또한 연준 인사는 필요하면 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발언으로 최근 미국채 금리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요, 골디락스라고 불리는 호황이에요. 그로 인해서 고금리를 유지하고 있고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부동산 무너진다, 건설사 무너진다고 하면서 금리 인상 못하고 돈을 계속 풀고 있죠. 하지만 돈은 고금리를 찾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다시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거고 이 모습이 환율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만약에 어쩔 수 없이 금리 인상 하잖아요. 부동산 무너지고 건설사 무너지고 여기에 대출해주는 은행들 다 무너지겠죠. 특히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대출이 있어야만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니까 개인들도 상당히 위험해지는 겁니다. 빚을 이겨내지 못해서 금매로 던지거나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또 부동산 시장에 붕괴가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최악의 상황을 이야기했지만은 이런 상황이 전혀 없다라고도 할 수 없죠. 일본은 버블 붕괴로 무너졌고요. 한때 경제 대국이었던 아르헨티나도 밀어났었고 최근에는 브라질도 돈이 없어서 전 세계 개인들에게 브라질 국채가 판매되던 그런 시기도 왔었어요. 지금 어떤 상황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결국에는 이게 불확실성이라는 건데 투자자들은 이렇게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망설입니다. 그런데 부동산에서 이상하게 전문가라고 한 사람들은 지금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투자를 하라고 부추기고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하신 것보다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상 들으시고 더 좋은 판단하셔가지고 좋은 결과 있길 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